예,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아고다에서 이제 다크 패턴 엄청난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도본부장은 저도 개입할 부분이 아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진흥재단 기금 이런 부분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 저 의원님들께서도 얘기 주시고. 예,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7분에는 답변이 포함됩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예, 김태규 대행님. 예. 예. 이게 그 OTA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해가지고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 숙소나 항공권 예약하는 외국 사이트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고다, 뭐 익스피디아 이런 곳들이 이제 영업하고 있는데 사실 이곳에서 이제 정크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음식점에 가도 우리는 부가세랑 음식 가격이랑 다 넣어가지고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OTA라고 하는 곳들은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되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뭐 아고다 부분은 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불편함을 느껴서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최근에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언론에도 그 아마 언론에서도 그 기사로 다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아고다에서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함정 수수료를 떼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은 단 100원이라도 싼 것을 찾아가지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함정 삼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후지불을 유도해가지고 정급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 실제로 지금 방통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규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로서 이게 해외 플랫폼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뭐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 또 국내 법인이나 아니면 국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6월 17일 날 이 수문 수수료 부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급비 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켰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정급비, 그러니까 뭐 지금이 최종 가격이다 이렇게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뭐 후지불하면 5% 더 내야 된다 나중에 수수료를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외국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원화 결제를 이제 카드로 유도해가지고 엄청난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정위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방통위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 뭐 부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 앞으로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텐데요. 공동체 라디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깊은 지식은 없지만 이게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밀착형 지역 미디어인데 예. 방통위가 2021년에 기존에 7개 있었는데 이게 잘 된다 싶었던지 20개 정도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그중에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3개는 어디 갔느냐? 3개는 결국 지원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개업도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을 이제 취소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역할이 사실 2022년에 태풍 흰남노가 났을 때는 지역 재난 상황 같은 것들도 오히려 지상파 방송국보다 잘 전달하고 이러면서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산 사업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원래 2020년부터 한 2억 원, 3억 원씩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됐거든요. 예, 예. 이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확히 지금 제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예, 애초에 이게 아까 말했듯이 7개에서 20개 정도 추가 허가해 준 거기 때문에 예.
단순히 허가해놓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좀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런 부분 살려가지고 최대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적 잘 예를 들어- 살펴보고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보면은 예전에 영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월의 그 라디오스타 박물관 그게 예전에 KBS 영월 총국이었거든요. 예. 그걸 활용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건데 나중에 그걸 사용 못하게 되니까 분교에다 지금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하나씩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세개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민 사장님, 예. KBS 이사회에서 사장 선임을 이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민 사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KBS의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사님들이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민 사장님이 어쨌든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일들이 혹시 정부나 아니면 정권 또 책임자의 그런 의사와 좀 관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뭐 이사님들이 다 상당한 그 식견과 또 명망이 있으신 분이고 예. 뭐 그게 정부가 일반적으로 지시해서 결정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새로운 사장을 뽑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선 후보자 추천된 그 분은 KBS 출신이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은 명품 백이냐 아니면 파우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청문회 하면서도 그런 부분 많이 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뭐 1시간 이상의 그 문답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보도본부장 부분 저도 개입할 부분이 아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제가 뭐 평가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KBS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것이 과연 정권의 보훈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좀 불편하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님, 예. 그 민영 미디어랩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원래 SBS와 지역联방이 SBS MNC에서 이제 광고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예전에는 75대 25 정도로 SBS 대 지역 민방의 광고 배분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8대 2거든요. 미디어랩 출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역 민방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은 예. 이게 굉장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요. 특히 그 시청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 뭐 지금 방송계 전반적으로 다들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지역 민방뿐 아니고 그리고 특히 지역 민방의 어려움은 더더욱 뭐 많이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다른 기금 뭐 언론진흥재단 기금 이런 부분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 저 의원님들께서도 얘기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계속 숙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민 사장님 이런 상황에서 나와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고요. XX 숫자로 18 다 죽이네 죽여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 계세요. 그 노정면 의원님 예, 숫자로 18. 18. 네. 18. 다 죽이네 죽여.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권태성 이사장님. 네. 지금 그 직원은 이름이 뭐죠? 김재성 부장입니다. 네. 부장인가요? 예. 예. 일단 잠깐만요. 김재성 부장은 여의도 성묘병원에 잘 도착해서 의료적 처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규 증인 말씀해 보시죠. 18 다 죽이네 죽여. 제가 해보세요.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스톱. 물론 중지하세요. 그 표현은 중지하세요. 아니 말씀을 아니 드려야죠. 잠깐만 중지하세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18이라는 말은 안 하셨다는데 저 넣어드리세요. 저는 그 뒤에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바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회 중이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이럴 때는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제가 할 방금 수 드린 있어요? 말씀 취지입니다. 마이크 대고 욕해 보시라고요. 제가 욕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들었다고요. 제가 뒤에 한 말씀 그러니까 뭐 거꾸라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이용해서 기억이 안 난다. 오히려 그게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더 공격적인 표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파우치 사장이 되다 보니 저렇게 해서 눈에 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 다 허용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왜 해요? 이렇게 다 죽여요? 뭘 죽였습니까? 뭘 죽였냐고요? 아니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그냥 이런 건 잘못한 겁니다. 그냥. 욕을 했잖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너야 포함해서 어떤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 죽입니까? 말씀해주세요. 아 그래서 들었어요. 별걸 다 옹호하네요, 진짜. 가수가 있었어요. 가수가.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별걸 다 옹호합니다. 별걸 다 옹호해. 했습니다. 아니 제안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합니까? 여러 명이 들었습니다. 여러 명이. 무슨 진상조사를 해요? 들었는데. 발언권 정지입니다. 발언권 정지.
아니 이미 끝났습니다. 발언권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박민규 의원이 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지금 쟁점은 김태규 증인의 욕설, 막말입니다. 예,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신청을 안 하잖아요.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말했어요. 자, 2분 드리세요. 지금 방문 네? 보좌진한테까지 왜 시비하세요, 간사님? 아니, 제가 잠깐만요. 지금 뒤에 있는 저기 보좌진도 웃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기 의원들의 잠깐만요. 얘기로 번지지 예, 마세요. 예, 잠깐만 2분 놔두시고요. 보좌진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저쪽 보좌진이 저 째려보고 그랬는데 제가 전달했습니다. 들키지 말고 째려보라고. 이게 마이크 잡고 할 얘기예요? 보좌진 웃고 있어요, 한 분도 지금. 네, 의원들 근데 얘기하는데 웃는 웃는 것까지 보좌진 여기 있어요. 지금도 웃는데 웃는데요, 웃는데요까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박준건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 발언권 없어요, 박준건 의원님. 좀 가만히 제가 계세요. 저는 손 들고 있어요. 예. 네. 잠깐만. 저자라뇨. 저자라 임마. 이 자식. 자, 의사진행.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사진행 발언. 자, 네. 김태규 증인, 예. 김태규 증인 예. 사과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입장 표명을 할 기회를 주시면 제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더라도 제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사과를 드리는 게 맞지.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사과는 바람직한 사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에요. 사과할 사안이지. 제가 이거는 답변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과를 할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라면 답변 시간을 드릴 수가 아니,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게 모든 일방적입니까? 조건을 빼고 사과를 하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그 자, 부분에 대해서 노정면 입장 표명을 위원님. 하고 이준석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왜냐 한민수 위원님도 드셨어요. 예, 제가 그때 뭐 정회됐길래 저는 밥 먹으러 나갔다 부재 중이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못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이 뭐 사과는 지금 무조건적인 사과는 거부하신 상황인 것은 알겠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번 하시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히려 국회의 권위가 막대하다고 한다면은 이 고발도 엄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뭐 저 개인의 판단에도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권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저도 듣고 나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트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네, 끊으세요. 그 앞에 그 얘기 안 하셨다 그랬는데 다 나왔습니다. 영상을 입수했어요, 저희가. 앉으세요, 박민규 위원님. 자, 이 대목에서 이준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김태규 직무대행, 김태규 증인에게 1분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다시 틀겠습니다. 다시 틀겠습니다. 그럼. 그 발언을 제가 듣고 네, 알아요. 이런 발언을 하냐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백분까지 하고 갔어요. 네. 저기요. 혼잣말이라고요? 저랑 토론을 하고 나갔는데 아니, 노정면 의원님. 그 상황을 고려했는데 여기 녹음이 다 돼서 지금 그 아까 한민수 위원은 SSI까지 들었다고 했는데 그 뒤에 BAL까지 다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었어요. 아니, 네.
자, 다시 트세요. 다시 트세요. 자, 다시 트세요. 자, 다시 그 부분 좀 느려서 트세요. 좀 저기 플레이를 재생 속도 줄여서 다시 트세요. 아니, 지금 다시. 좀 조용히 하세요. 함께. 자, 확인하셨죠? 제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저자는요. 저자 임마. 이 자식.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의사진행 자, 네. 잠깐만. 자, 됐고요. 김우영 위원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네. 의사 진행에 있어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중요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증인 고발의 건 같은 경우 양 간사분이 합의해서 온 안을 바탕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이 복수의 증인에 대한 그 표결이 간사 간의 합의로 진행된 명단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의원 개개인이 개개의 고발건에 대해 가지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저도 이 안에서 의원 개인으로서 합당하게 고발되는 건과 다소 고발하기 어려운 건이 있다고 봤을 때 소극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좀 분리해서 의결할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자료 다 됐나요? 네.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질의, 답변 합쳐서 5분입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메타 부사장님 잠깐 이렇게. 예, 메타도 지금 한국 이용자들 중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혹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한국에서는 아직 현재까지 그게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후원 기능이 글로벌하게 도입되었고 한국 크리에이터도 일부 한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익을 어떻게 한국에서 원화로 지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구글의 애드센스와 비슷하게 외화로 지급받는 구조가 되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사실은 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페이스북 코리아가 관여하지는 않고 메타 플랫폼스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좀 확인해보고 예, 차후에 한번 의원님께 따로 답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김태규 부위원장님.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사이버 레카 및 가짜 뉴스 확산 방지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접근법이라는 거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해외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방심위에서도 하지만 어떻게든 자율 규제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또 다른 접근법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수익 창출 방법을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권리 침해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애드센스를 제 주변에서도 이제 수익 창출하는 경우, 구글에서 이제 수익 창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입금되는 통장이 무조건 외화 통장입니다. 예. 그럼 그 외화 수익에 대해 가지고는 제 생각에 오히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가 특정되게 되면은 그것을 통장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방통위가 추진해 볼 수 있는지 그게 한번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 저희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그러니까 저희가 플랫폼에 의존하기에는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한 콘텐츠로 돈을 버는 것에 예. 같이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보통 플랫폼 수 30%를 떼기 때문에 그런 이익의 관점에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이 한 푼도 그런 어떤 가짜 뉴스나 아니면 타인의 권위를 침해하는 콘텐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그런 돈줄을 막아버리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근마켓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당근마켓 써보셨습니까? 당근마켓 아직 못 써봤습니다. 예, 이게 저도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에 이제 물건을 팔고 이렇게 중고 물품 거래하는 건 괜찮은데 최근에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면서 예. 여러 가지 동네 뭐 범죄나 이런 것에 노출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종교 포교에 이용되는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근데 아무래도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른 실제 커뮤니티 플랫폼보다는 미성년자나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한 보호 기능이 약하다 예.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통위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은 이게 저도 참 죄송하지만 방통위가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워낙 예.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유림 위원장님, 예. 아까 우리 그 구글의 마컴 에릭슨 관련해가지고 예.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이메일 받으신 거를 뒤에 단락을 공개하신 내용을 보고 전체를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예. 그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구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도의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때 배석했던 분의 메모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네. 당시 그 회의 기록을 위해서 녹음한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감이란 게 예. 확약이냐, 예. 약속이냐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저 예, 예. 특히 영어식 표현에 우리 뭐 예. 저 이 대표님 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다시피 그래서 저는 그런- 그래서 약간 외교적인 수사 비슷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이 뭐 들어서 그런 쪽의 얘기를 우리는 약속했다고 했는 거고 예, 과연 이제 우리 여기서 국회에서 예. 어떤 식의 이제 뭐 질문을 보내서 예. 그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은 당시 하여튼 그렇게 기록을 적었고 예. 예 그게 따라서 보도자를 냈던 거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게 방심위 차원에서 이제 방문할 때 그런 외교적 수사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같이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한 가지 좀 추가로 예, 예, 예. 의원님 말씀드리면은 그 미팅은 예.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위한 예. 회의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현안 논의를 위한 실무적인 회의였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예. 텔레그램도 그렇고 방심위가 이런 부분 아까 예. 뭐 성착취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컨택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예, 방심위에서 예. 실제 이런 인력들이 보강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외교적 수사에도 좀 능하고 협상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좀 국민들이 예, 뭐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